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4월 10일 순서 시작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정치 뉴스가 좀 잠잠합니다. 왜 그럴까요? 좌파 미디어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공격하고 기소 문제를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흠결로 이슈화하려고 해도 여론이 끈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통령 소식을 전할수록 그 반대에 위치한 바이든에게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면서 가스값이 또 오르고 인플레 여전히 심각하고 금리 인하도 없고 국경 문제 등등 그게 다 결국 바이든 때문인 거잖아 이러면서 이런 미국민들의 여론이 더 커질까 봐 아예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8일은 메인 방송들이 온통 개기일식 뉴스로 도배가 됐었죠. 대단한 우주쇼였다지만 과리만큼 미리 홍보하고 당일은 온통 미국민들이 흥분한 모습들 투성이었습니다. 이걸로 잠시 미국민들의 화난 민심을 좀 잠재우려고 했던 걸까요?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자, 오늘은 대통령이 뉴욕 민사재판 1억 7,5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대신 내어준 억만장자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공탁금은 나이트 스페셜티 인슈런스 돈 행키 회장이 마련해줬는데요. 행키 회장은 이 정도의 공탁금은 충분히 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탁금을 먹튀할 위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돈 행키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탁금에 대한 이자도 아주 저리로 계산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쉬운 절차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충분한 이자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쭉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행키 회장은 4억 5천만 달러의 천문학적인 말 같지도 않은 벌금과 공탁금이 책정됐을 때부터 직접 대통령 측과 컨택해 도울 수 있는 옵션을 상의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투자 등급 채권 80%와 현금 담보 20%를 조달해 공탁금을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결국 나이트 보험 그룹에서 트럼프 측이 발행한 채권 100%를 전액 인수했습니다. 사실 4억 5천만 달러의 공탁금은 돈 행키 회장도 혼자서 부담할 수 없어 억만장자 지지자 여러 명들을 모아야 할 처지였는데 극적으로 공탁금이 낮아져 일이 좀 풀리는 듯 했는데요. 좌파들은 또 여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자기 돈은 없어도 억만장자 지지자들을 통해 충분히 4억 달러 공탁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거 숨기고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건 윤리적 위반 아니냐 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내도 난리, 못 내도 난리입니다. 이날 행키 회장은 나와 아내 두 아들 모두 과거 트럼프 대선 당시 투표하긴 했지만 이번 일은 사업상 거래이고 내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키 회장은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탁금 대납 이후로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다른 것들로부터 고강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자칫 괘씸죄에 걸려서 고초를 겪을 것 같습니다. 자, 80세의 노신사 행키 그룹 돈 행키 회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현재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나이트 인슈런스 그룹, 나이트 보험 그룹의 설립자입니다. 행키 회장은 4월 초 기준 포브스가 집계한 순자산 74억 달러로 세계 부호 순위 361위인데요. 저신용자, 그러니까 크레딧 신용 점수가 모자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대출로 대성공을 거뒀고 지금도 미 전역의 50개 주에서 3만 곳 이상의 자동차 판매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러 가서 일반 은행 융자가 어려운 소비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행키 그룹 융자 프로그램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행키 회장은 또한 캘리포니아 엑소스 은행 최대 주주이기도 한데요. 이 은행은 지난 2022년 트럼프 타워에 대한 담보대출 재융자를 위해 트럼프에게 1억 달러를 빌려준 적도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또 물고 늘어질 게 뻔해 보이는데요. 악랄한 레티샤 제임스나 그 떨거지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등에 불이 활활 타올라서 좀 타는 냄새를 이제서 맡았는지 남부국경 폐쇄에 대해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부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고 밝힌 건데요. 11월 대선이 다가오니까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을 염두하고 움직이는 듯합니다.
현재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중남미계 이주자들이 폭증하면서 국경 위기가 초래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는 남부 국경의 위기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한 데 반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국경 정책 노선을 바꾸면서 이 사단이 난 건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개방적인 이민 정책 때문에 남부 국경에 불법 이주자들이 몰리고 사건,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이전엔 바이든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을 해도 꼼짝 않더니 이제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 국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지난 2월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었죠. 당초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0일 저녁 상원에 송부할 예정이었는데요. 9일 어제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상원 공화당이 존슨 의장에게 다음 주까지 송부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원에선 하원의 탄핵 추진이 엉터리라고 비난을 하면서 국경 상황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크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 대선까지 국경 문제에 대한 논쟁은 계속 쭉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